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일산에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설치가 완료되었었나요? 컴퓨박스 중에 운동팬에서 약간의 오작동이 있다고 해서 점검도 할 겸 비도 오는데 보일러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할 겸 컴퓨박스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확인하러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고속도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대략 한 1시간 20분. 오늘 할 이야기는 비가 오니까 비가 올 때 음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한 그 이야기에 관한 내용을 잠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비가 오면은 온실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 장비인 창들도 뭐 1중창, 2중창, 3중창이 있고, 창들이 상단, 측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창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롤러는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팬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창입니다. 창. 일단 이 창들이 잘 움직이면은 뒤에 들어오는 동팬, 보일러 뭐 이런 것들이 작동을 좀 적게 됩니다. 말대로 동팬이나 보일러가 적게 들어온다는 거는 에너지 효율도 좋아지는 거죠. 에너지를 사용을 하지 않고 창으로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온실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좋아질 수 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창들이 비 오는 날은,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겨울비지 않습니까? 그럼 날씨가 해가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에 겨울에 지금처럼 밤부터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제 낮 동안도 계속 비가 오겠죠. 이게 낮부터 내리는 비와 이제 밤부터 계속해서 아침에 해가 뜨지 않고 이제 비가 내리는 거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관리해야 되는 방법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겨울이고 내부 온도가 비가 오니까 대략 지금 제 차의 온도계가 달려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측정은 안 되는데, 대략 제 생각에는 3도에서 한 10도 정도, 이런건 좀 크지만 어쨌든 비가 오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얼지는 않고 있고, 우리가 그 정도 날씨라고 보면은 이때 어떻게 될까? 온실이 이제 오늘같이 이제 해가 뜨기 전부터 이제 밤사이 계속 비가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일단 습도는 높습니다. 습도는 높고, 아침에 해가 제가 볼 땐 여명은 이제 나오니까 여명이 살짝 일사 센서로 보면은 거의 영화대가 나올 겁니다. 영화대가 나오는데 여명은 있는 상태죠. 여명은 있는 상태니까 장비들이 살짝 광합성이 될 겁니다. 완전하진 않고, 온실은 습도가 거의 90% 이상 지키겠죠, 이제.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보면 아침부터 비가 오면은 온실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밤사이 지열이 이제 있으면은, 밤부터 내려서 이제 지열이 있었으면은 이제 온실을 이제 창을 열고 이제 올려도 좀 가동을 좀 적게 해도 지열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비가 낮까지 계속 안 그치고 계속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오늘 같은 날은 보일러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일러가 안 돌아가고 보면은 습도가 이게 아주 많이 뚜해진다고 이야기하죠. 밤사이 이게 지금은 해가 안 뜨는데 해가 뜨자마자 당장 생길 현상은 온실 온도는 이제 오늘은 이제 야간에 해가 내렸을 때 5도쯤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해가 떠도 5도입니다. 그래서 5도에서 내가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5도에서 올라가지 못하면은 일단 온도는 낮죠. 일단 보일러는 풀어야 되고, 보일러를 풀었다고 가정을 하면 밤사이 이제 보일러 풀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외부 공기가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보일러 될 때 공기가 이제 상상에서 고고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한데 문제는 해가 이제 없어도 요명 때문에 장비들 방업선을 하면서 내부 온실에서 이제 습을 뱉어냅니다. 장비들이. 이 습도가 올라가겠죠. 제가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습도를 91%까지 낮추는 9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주 쉽지만 않은 그런 날일 겁니다. 이동팬을 계속 돌려도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온실에서 습도 제어를 하려면은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의 변폭이 크면은 이제 습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날은 해가 안 뜨니까 비가 오는 것도 없고 지열도 없으니까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가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보일러를 가동을 시켜서 이제 내부 온도를 인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내부 온도를 인위적으로 올려야지 이제 습도 제어를 할 수 있다. 습도를 그렇게 제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창을 닫아놓고 말 그대로 창을 전혀 열지 않은 상태에서 보일러를 가동할 때와 창을 어디라도 문을 열어놓고 이제 보일러를 가동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보기엔 제일 먼저 창 1중 축착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4세대 컨트롤 박스에 보면은 3세대 컨트롤 박스가 들어가 있죠. 강호시 습도 제어 기능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비가 올 때 창을 열 것이냐 닫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물론 자동으로 작동하는데 일단 환경 제어에 이제 설명에 들어가면 환경 제어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옵션 자체가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온실을 이제 습도로 창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상당히 이제 고급 옵션이죠. 고급 옵션에서 설정을 조금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온실 온도가 확 날아가 버리거나 또는 이제 설정 한번 못한 현상이 되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됩니다. 제가 4세대 컨트롤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강호시 습도 제어 기능 하는 게 있는데 이 습도 제어를 이제 딸기나 뭐 이제 파프리카든 토마토든 여러 가지 작물을 기본 난방 온도가 몇 도인지에 대해서 그 온도를 기준으로 이제 습도 제어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저번에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스마트팜들 PC 환경 제어를 제외한 스마트팜들 장비들은 일단 강호시 습도 제어되는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PC 환경 제어에서도 강호시 습도 제어 기능이 아니고 이제 옵션에서 습도로 창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옵션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전문 옵션이기 때문에 건드리가 조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고 아니면은 이제 비 올 때 창을 이제 몇 프로까지 열리게 하라 비 올 때는 뭐 20%까지 창을 열리게 한다 해서 이제 습도 제어를 하는 방법이 있죠. 제 거 같은 경우는 옵션 자체로 설정을 하면은 비가 오면은 강제로 30cm에서 40cm 정도 열고 습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 비가
비가 올 때 무조건 열 수는 없는 게 지금처럼 이제 야간 온도가 이제 5도 미만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비가 오는 이런 경우 창을 열면은 창을 열고 보일러를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간에 난방이라는 난방 온도 10도라는 건 지켜야 되고 온도는 낮으니까 돌릴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비 올 때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비가 올 때 무서운 거는 이제 결로가 생기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곰팡이가 생기는 딱 좋은 날씨죠. 아까도 했지만 낮 기온이 이제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 온도가 낮 기온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주간 내부 온도와 내부 온도가 똑같으면 내부 온도가 이제 환기를 위해서 외부 온도를 안으로 넣어도 이제 습 제어가 안 됩니다. 그냥 똑같은 습이 들어오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창을 닫아놔도 100% 이제 닫힌 상태에서도 이제 그 안에 뭐 보일러를 안 돌리고 있으면은 여명에 의해서 이제 미세하게 이제 작물들 광합성을 안 되고 광합성 양 때문에 이제 습도가 90% 이상 넘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공식적으로 하는 방법은 그냥 환경제어든 어디서든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창을 미세하게 열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날씨가 이제 이렇게 뭐 5도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는 뭐 창을 열 일이 없는데 이제 해가 뜨고 이제 광합성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는 그 시간이 되면은 여명이 있을 때 창을 미세하게 열고 보일러를 돌려 최저 난방을 해주는 방법으로 습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잘 내리면은 한 5% 정도, 못 내리면 1%에서 한 2% 정도 습도가 이제 내려가면서 작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 현상, 이런 작업이 안 되면은 작물들이 이제 과습 상태에서 과습이 되면서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숨을 이제 못 쉬게 되면 이제 전부 다 이제 고하습도가 되면서 이제 작물들의 이제 결로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하 상태가 되니까 수증기 자체가 온실 내에서 고하 상태가 되버리니까 해가 떠가지고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가 뭐 아무리 보니까 한 5도 정도, 한 3도 이상만 차이 나주면은 창을 열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밤부터 비가 내리는 날에는 낮에 해가 뜨더라도 온도 편차는 없습니다. 보일러 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온도 편차는 나지 않으니까 창을 열고 있다고 해도 뭐 답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일러를 안 돌리면은 답이 없는 상태. 기본적으로는 오늘 같은 날은 창을 열고 보일러를 돌려야 됩니다. 만약 창을 열 수가 없다면은 창을 닫고라도 보일러를 돌려야 되겠죠. 창을 닫고 보일러를 돌리면 그렇지만 이제 외부에서 공기가 나오고 내부에 있는 습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 이제 뭐 공기 교환이 이루어져서 내부의 이 습들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배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온실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습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좀 겨울비 같은 그런 추운 비, 그러니까 여름에 장마도 똑같습니다. 여름에 장마도 이제 뭐 장마라는 게 이제 뭐 밤에만 비가 오고 낮에가 비가 안 오면은 가장 베스트인데 딱히 그래 되지 않고 이제 밤부터 이렇게 비가 계속 내려와서 아침 온도를 못 올리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도를 이렇게 해서 올려줘야 되니까 이럴 때 못 올려주면은 정이 난다. 그런데 이제 아까 지금 일중창 제어에서 자꾸 길어지는데 일중창 제어가 이럴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때 일중창 이제 렉피니엄 방식, 렉피어라고 이야기해서 렉피니엄 방식의 이제 창을 열고 닫는 창, 그리고 몽골 형식,
족발 형식도 있고,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롤업 형식, 비밀을 많은 롤업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 창 모양, 단독형 같은 경우도 측창을 여는 방식도 있고,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방식들이 있을 때 어떻게 제거할 거냐. 사실 이런 비가 오는 날에는 제일 좋은 기회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렉기어 방식이나 몽골형 제일 좋죠. 몽골형은 이제 뻐꾸기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연동 형식에서는 두 가지 방식에서 이제 비가 올 때 창을 열 수가 있죠. 이거 외에도 이제 비가 올 때 창을 열 수 있는 다른 방식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반원으로 된 원통, 반원 기본 형식인데, 그걸 이제 위로 올려서 이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설치비가 이제 렉기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싼데, 이제 창이 열리는 폭이나 이런 게 작아서 별로 이제 고장도 많고 해서 저는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비가 올 때 가장 효과적으로 온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렉피니엄 방식과 몽골 형식, 두 가지가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창들은 비가 올 때 창을 열어도 이제 내부에 비가 들어오지 않게 해서 습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죠. 이거 외에 이제 연동 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설 수 있는 게 이중창이 있으면은, 연동 형식 같은 경우 이중창이 있으면은, 연동 같은 경우는 이중창이 있으면은 이제 비가 올 때도 이제 창을 열 수 있는 그런 형식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날씨에 가장 이제 최악의 구조, 가장 힘든 구조가 이제 일중창인데 롤업 형식 밖에 없는 이제 온실들. 롤업 창은 기본적으로 창을 열 수가 없습니다. 창을 열면은 내부로 들어오는 비의 양이 상단에 굴러떨어지는 비의 양들이 모두 다 내려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이 이제 온실 내부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창을 비가 올 때 창을 열 수가 없는 구조. 그러니까 이런 창들은, 이런 온실들은 아쉬움나마 이제 측창이라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측창이라도 어떻게든 열어서 환기를 시킬 수밖에 없죠. 만약에 측창까지 못 연다면은 대기팬을 돌릴 수밖에 없고, 대기팬이라도 돌려서 내부 공기를 받아들여서 보일러로 데피고 내부를 다시 공기를 빼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어야지 이제 병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날은 또 힘든 게 보일러를 돌릴 수밖에 없는데, 보일러 돌리는 게 사실 진짜 표현을 하자면 허공에 돈을 뿌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린도 없고 삼중도 안 닫은 상태에서 창을 열어놓고 보일러를 돌려야 되니까 보일러 기름값이 아깝죠. 20만 칼로리 되는 그 난방기가 예를 들면 이제 20만 칼로리 되는 보일러가 시간당 먹는 그 기름이 약 36리터 맞을 겁니다. 35리터, 6리터 거의 한 그 정도 먹고, 분당으로 따지면 거의 한 2리터씩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당으로 2리터 먹는다 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가 기름값을 우리가 하는 생수병 한 통을 1분에 갖다 밀어 넣는다. 1분에 좀 그러네. 36리터니까 500, 우리 생수병 작은 걸 밀어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2분에 1리터씩 밀어 넣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기름값을 따지면 그 2분의 등유값으로 해도 이제 1,000원 정도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2분의 1,000원, 1시간이면 대략 3만원, 3만원 정도 금액이죠. 풀로 이제 풀로 돌아다가 가정할 때 이제 이 금액이 이제 하루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제 난방을 하려고 약 50% 정도 건다고 가정해도
뭐 야간은 원래 난방을 하니까 이 부분은 빼더라도 주간 난방을 뭐 한 12시간, 14시간 정도 잡아야 되는데 습제화하기 위해서 14시간 정도 잡으면 14시간 동안 이제 소비되는 게 7, 대략 시간당 먹는 기름값으로 가정했을 때 6만에 14만원 정도 아낀다고 가정하면 대략 한 10만원 정도. 오늘 같은 날 만약 습제를 위해서 뭐 돌린다면 이제 오늘 뭐 한 10만원 정도 이제 날라가겠네요. 기름값으로 10만원 정도 소비될 건데, 이 10만원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아까운 돈이고, 참고로 이 20만 칼로리라고 가정하면 대략 한 500평 정도, 1000평이 약간 넘는 구조에서 아마 그 정도 금액이 나올 겁니다. 1000평이 넘는 구조에서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뭐 얼마나 아깝게 여길 것이냐, 또는 이제 혹시나 이제 교통방이나 뭐 여러 가지 병들로 인해서 생기는 약을 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걸로 계산을 했을 때 차라리 이익이다 해서 이제 보일러를 돌렸을 때의 가치. 개인적인 그 가치로 생각을 하면은 이런 날은 뭐 작기를 통틀어서 20번? 20일 정도 될까요, 이제? 1년 작기 동안. 기름값으로 한 200만원 정도를 투자했다 하고, 이제 뭐, 병 나는 걸 잡았다라고 가정하면은 상당히 상가격이 적습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 작기의 매출을 보지 않고, 오늘 하루 10만원, 하루 일당이죠. 보통 사람들의 하루 일당 10만원을 소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아깝게 느껴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온실과 못 되는 온실에는 이 투자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도 온실의 농장주의 경영 마인드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나눠지는 거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하루 10만원, 농장주들이 지금 이제 수확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매출의 대비의 10만원은 적은 돈이니까 그냥 과감하게 투자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또 뭐 계속 이제 투자하면서 이제 하기는 이제 뭐 농장주마다 또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최저난방 수칙을 이제 뭐 몇 도까지 잡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럴 때는 일중창은 비 오는 날 열어야 됩니다. 열는데 이제 밤부터 열 필요는 없고, 이제 광합성이 시작되는 타이밍이 되면 열어야 된다. 보통 이제 환경지역에서는 이제 일출일몰로 이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됩니다. 일출이 언제고 일몰이 언제냐, 그 기준으로 하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지역에서 광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광감지 센서가 있는데, 광감지 센서가 이제 작동을 이제 야간인지 주간인지 이제 광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판단해서 이제 야간이 이제 해제가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해제가 되면서 습제어 기능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고 이제 상당히 날씨가 곱고한 게 좀 없네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고, 일단은 창은 열고 보일러는 돌린다. 네, 아까 그러니까 이제 일중창이 이제 어떻게 열 것이냐. 지금 사실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연동으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작업이 끝난 농장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연동온실인데 이렇게 형성입니다. 상단을 일단 기본적으로 열 수가 없죠.
측창을 열고 싶은데 측창도 이제 방풍벽이라고 이야기하죠. 연동온실에서 방풍벽이라고 방풍벽을 만들어 놨는데 창이 파이프 이제 측면을 타면서 오르락내리락 게 각이 수직이 아니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비가 또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애매하죠.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곳 같은 경우는 배기팬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해야죠. 이런 날 롤업 형식의 그 연동 하우스 같은 이중이 있으면 정말 좋다. 이중이 있으면 1중과 2중을 교차시키면은 창을 열고 습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가끔 이야기는 해드리는데 이중창을 이제 만들어 넣으면은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연동원실에서 이중창을 뭐 지금 형식으로는 잘 이제 자꾸 이제 제외하는 추세죠. 이제 왜 제외하는 추세냐면은 일단 설치비가 많이 들고 홈통도 만들어야 되고 일단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중도 이제 비닐을 세워야 되니까 일단 홈통 만들고 아치도 세워야 되고 비닐도 해야 되고 요런 거에 대한 부자 비용이 첫 번째 많이 들어가는 거,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이중창을 이제 파이프로 롤업으로 말지 않습니까? 롤업으로 말면은 예술적으로 잘 말아 놓으면은 이 결로가 이제 이제 이중 몰바지까지 내려오는데 결로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비닐이라는 게 이제 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글오글하게 각이 생기면 사실 그게 결로가 이제 비닐을 타고 잘 내려와야 되는데 이 굴곡이 생기면서 이제 내부에 결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1중과 2중이 있는 온실, 1중과 2중이 있는 온실에서 결로가 잘 생기느냐, 아니면 뭐 1중만 있는 온실에서 결로가 잘 생기느냐, 이거는 뭐 운영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데, 1중만 있는 온실은 이제 가보면은 1중 이제 비닐에 야간 되면은 이제 겨울농사 기준입니다. 겨울농사가 겨울에 되면은 야간 한 10도 이상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1중 비닐에 습기가 이제 달라붙으면서 밤사이 엄청난 양의 얼음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게 아침이 되면은 얼음물이 녹으면서 사람들이 결로라서 생각하죠. 뭐 결로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뭐 그런데 어쨌든 얼음물이 아침에 녹으면서 밤사이 생겨버린 이제 수증기에 의한 결로, 이것들이 이제 밤사이 이제 결로가 얼어붙은 거죠. 일단 이 결로가 얼어붙은 얼음들이 다시 녹으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그냥 내려오는데, 이거를 사실은 결로바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중 비닐이 있으면은 이 상단에 엄청난 양의 결로를 일정 부분 이제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중 비닐로 받아서 해결을 할 수 있고, 해결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해결을 했다고 가정해도 이제 이중 비닐에서 생기는 결로는 이제 원래 같은 경우 1중에 뺀질뺀질한 비닐, 그러니까 이제 밖에 온도가 영하 뭐 한 2, 3도 이래 떨어졌을 때는 생기는 결로는 원래 같은 1중 비닐이 전부 다 1중 비닐을 타고 전부 내려올 테지만 2중 비닐이 있으면 2중 비닐에 생기는 결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잘 타고 내려오지 못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비닐을 타고 잘 배출 못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단점으로 이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결로 부분을 봤을 때 1중 비닐이 좋다, 2중 비닐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제 운영 방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강우시 습도죠. 비가 오는 날에는 2중 비닐이 있으면 압도적으로 그냥 2중 비닐이 좋다. 난방할 때도 사실 뭐 2중 비닐이 있는 게 훨씬 낫죠. 이제 비닐이 한 장 있으면은 제가 저번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온실의 온도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이제 대류 전도 복사,
대류는 이제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거. 그리고 정도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철 파이프나 뭐 이런 비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이제 정도되는 현상, 그리고 물질의 온도가 옮겨서 이제 넘어가는 현상이 이제 정도죠. 정도, 복사열은 이제 낮에 이제 주로 발생하죠. 이걸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비닐이 한 장 더 있다는 것은 대류 현상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방 효과도 이제 좋죠. 비닐 한 장 쳐서 뭐 1도를 잡느니 2도를 잡느니 이런 거는 사실 뭐 시간이 얼마나 또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걸로 이제 무슨 차이가 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야간 난방을 해야 되는데 오늘같이 흐린 날이 계속된다 하면은 이중분이 있어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하우스 온도가 외부 온도가 같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하우스 온도가 떨어지는 걸 연장할 뿐이지 하우스 내부 온도를 외부 온도보다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격도 똑같은 거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중 비닐이 있으면 비가 올 때는 가장 좋다. 이제 이번에 마지막 공사해놓은 거는 이중 비닐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게 이제 다 닫고 난 다음에 배기팬으로 공기를 빼내면서 이제 볼로를 돌리든가 아니면 습창을 이제 비를 좀 맞을 거를 각오하고 습창을 볼로 돌릴 것이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확실히 렉기어 타입이 좋죠. 렉피니엄 방식, 저도 제어하기도 편하고 단지 이제 바람이나 뭐 이런 것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렉피니엄 방식이 저기가 좀 좋지가 못하면 렉피니엄 방식이 이제 성능을 100% 이제 활용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렉피니엄 방식은 이제 바람을 많이 탑니다. 일단 바람을 많이 탄다는 이야기는 파손도 잘 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 부는 방향에 의해서도 그 환기량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지금 창 쪽에 바람이 엄청난 양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온실도 이제 온도 하강과 상승을 엄청나게 급격하게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또 스크린 창을 언제 열까 1중 이야기를 했으면 1중하고 이제 2중 이야기를 같이 했고 단독령 같은 경우도 2중을 이런 날은 2중을 이제 측면이랑 자를까 아니면은 측면 상단하고 측면을 자르는 경우가 있죠. 이제 자르는 경우도 있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측면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2중 측창을